전구를 발명한 천재, 토마스 에디슨.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위대한 발명왕이죠. 하지만 만약 제가 이 사람이 실제로는 19세기 미국에서 가장 냉혹한 악인이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과연 여러분이 알고 계신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은 위인으로 남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슨의 어두운 이면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발명왕 에디슨의 화려한 명성.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스 에디슨부터 얘기해보죠. 1847년 오하이오에서 태어난 에디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1093개의 특허를 보유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가 중 한 명이죠. 축음기, 영화 촬영기, 그리고 실용적인 전구의 개발. 에디슨은 분명히 현대 문명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당시 신문들은 그를 멜로파크의 마법사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추앙했고 미국의 자랑스러운 발명가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 뒤에 추악한 진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 에디슨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비윤리적인 방법들도 마다하지 않는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디어 착취, 직원의 성과 빼앗기, 특허 분쟁, 심지어 동물 학대까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에디슨의 성과 착취와 조직적 발명 시스템.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에디슨이 그렇게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발명 공장 시스템을 운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멜로파크 연구소에 수십 명의 젊고 재능 있는 과학자들을 고용해놓고 체계적으로 발명 작업을 진행한 거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직원이었던 개별 발명가들의 발명이 본인의 기여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직원이었던 니콜라 테슬라와의 갈등입니다. 1884년 28살의 젊은 천재 테슬라가 에디슨의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했을 때입니다. 테슬라는 에디슨의 직류 발전기 개선 작업을 맡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죠. 하지만 테슬라는 나중에 자서전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보상을 받지 못했고 에디슨과의 철학적 차이 때문에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고 말이죠. 에디슨의 연구소 시스템은 분명히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창의성보다는 조직적 생산을 중시하는 방식이었어요. 에디슨은 항상 이렇게 말했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멋진 말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직원들의 99%의 노력이 에디슨 개인의 명성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류전쟁의 추악한 진실. 하지만 에디슨의 진짜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전류전쟁 이야기죠. 1880년대 후반 에디슨의 직류와 웨스팅하우스의 교류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교류가 장거리 송전에 더 효율적이었어요. 하지만 에디슨은 이미 직류 시스템에 막대한 투자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죠. 그래서 에디슨이 무슨 전략을 썼는지 아세요? 교류는 위험하다라는 공포 마케팅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신문에 광고를 내고 공개 강연을 통해 교류 전기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광고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에디슨과 그의 동료들은 실제로 동물들을 이용한 공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888년 7월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개적으로 개들을 교류 전기로 감전시키는 실험을 진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길거리의 유기견들을 모아서 실험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크기의 개들이 희생되었죠. 300볼트에서 1400볼트까지 다양한 전압으로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실험 결과가 전기의자 도입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에디슨의 동료들은 동물 실험 결과를 근거로 해서 전기의자 개발에 협력했고 당연히 교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의자를 만들었습니다. 범죄자들을 교류로 처형하면 사람들이 교류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결국 기술적 우위와 경제성 때문에 교류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희생되었고 얼마나 많은 공포 조장이 있었는지 이것만 봐도 에디슨이 어떤 사업가였는지 알 수 있죠. 특허 독점을 위한 에디슨의 전략. 전류전쟁만이 에디슨의 유일한 논란이 아니었습니다. 에디슨은 평생에 걸쳐 수많은 특허 분쟁에 휘말렸어요. 그중 상당수가 다른 발명가들의 아이디어를 개량하거나 개선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백열 전구도 에디슨이 완전히 처음 발명한 건 아니에요. 조지프 스완이라는 영국 발명가가 먼저 백열 전구를 만들었고 에디슨은 그것을 더 실용적으로 개선한 거죠. 물론 개선도 훌륭한 기여이지만 에디슨은 종종 자신이 최초 발명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예로 영화에 관련된 기술도 있는데 에디슨은 키네토스코프라는 영화보기 장치를 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대의 리미에르 형제 같은 다른 발명가들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에디슨의 사업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혁신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전부다. 그는 뛰어난 발명가였지만 동시에 매우 공격적인 사업가이기도 했어요. 특허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가치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경쟁자들과의 갈등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게 우리가 존경하던 발명왕 에디슨과 관련된 실제 역사입니다. 중요한 건 에디슨을 완전히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분명히 뛰어난 발명가였고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시대의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사업가이자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에디슨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동료 과학자들과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기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도 말이죠. 이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천재성과 도덕성은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완벽한 인격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디슨의 업적과 그의 논란적인 행동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